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10월의 시작과 맞물려서 자본시장에 나름의 훈풍이 불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10월의 첫 거래일이자 4분기 첫 거래일 그 반등장을 연출하면서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2만 달러 돌파를 위한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딱 주요 저항 라인 리테스트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모든 랠리의 기본 시작점인 200주 이동평균 23,000달러 구간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 연준이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미국 제조업의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연준은 이게 50 아래로 내려가면 공격적인 긴축을 하다가도 전격적으로 중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결과를 보면 50.9 이렇게 예상치보다 밑돌게 나왔고 2020년 5월 이후에 이 최저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다 유엔까지 나서서 연준의 금리 인상 자제를 촉구한 건데 영국의 감세한 철회와 맞물리면서 시장의 반등 동력을 안겨준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더리움 시세가 죽을 쓰고 있어서 이래저래 고민이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이벤트가 예상보다 강한 약발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와중에 신규 활성 주소수가 급증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나름 비트코인의 억토버 랠리에 맞춰서 이더리움 역시 반등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기대와 예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미국 SEC가 이번에도 아주 희한한 짓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이자 셀럽 킴 카다시안이 인스타그램 뒷광고를 통해서 코인을 홍보했다라며 벌금 100만 달러를 물리고 광고비로 받은 25만 달러도 뱉어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8억 원 정도를 물어내게 한 겁니다. 일단 뒷광고를 한 건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굳이 강조하면서 이게 또 규제권 밥그릇 싸움의 일환이라는 점도 내비친 겁니다.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가 참 용을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훈풍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억토버 랠리의 시작점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19,500달러 부근에서 저항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10월 첫 번째 장이자 4분기 첫 번째 장에서부터 이 반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억토버 랠리, 미드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2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여전히 41%대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펜토시는 최근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1개월 동안 횡보한 뒤에 며칠 안에 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거래소에 걸쳐서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가 동시다발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고점 경신 뒤에 지켜진 하락 추세선을 테스트하려는 기술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최근 주요 저항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움직임은 알트코인보다는 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주요 저항 라인인 19,600달러에서 19,750달러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걸 돌파해내면 21,100달러와 27,000달러가 다음 목표 지점이 된다. 이 상승세를 바라보기에 19,300달러가 좋은 구간이 될 수 있다라면서 나름의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3,700달러를 리테스트하고 있는데 10월의 첫날부터 3% 수준의 상승세를 보인 건 희망적인 부분이다. 아직 자축하기엔 이르지만 확실히 의미 있는 신호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했지만 모든 인내는 10월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드텀 랠리를 통해서 보상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며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옥토버 랠리, 미드텀 랠리에 대해서 다시금 방점을 찍었습니다. 10월의 초입부터 이렇게 시장에 훈풍을 안긴 것으로는 몇 가지 요인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국 정부가 내놓은 얼빠진 감세안을 일부 철회하기로 하면서 국채와 달러가 하락했고 이게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시장 반등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ISM 제조업 지수였습니다. 9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50.9로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이 지수의 중요 포인트는 50 이상이면 제조업 경기 확장, 50 아래면 제조업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역사적으로 미국 연준은 이 지수가 50 아래로 내려가면 공격적인 긴축을 진행하다가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예민한 시그널로 작용해 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50 거의 금방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4분기를 거치면서 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 진작부터 나온 상황입니다. 어쩌면 연준이 멍청한 금리 인상 고집을 그만 걷어들일지도 모를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유엔사나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연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과도한 긴축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 경기 침체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유엔이 미국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들을 향해서 이런 권고를 내놓은 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니까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기구는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믿음은 경솔한 도박이다. 미국 연준이 금리 1%포인트를 올리면 이후에 3년 동안 다른 부유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 감소하고 가난한 나라의 경우에는 0.8%포인트 감소한다라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라고 다소 머저리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자국 경제 데이터도 신호를 주고 있고 국제기구까지 나서서 연준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 어쩌면 조만간 정책 선회, 피봇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이더리움 가격이 흐물거리다 보니까 홀더분들 걱정하시는 경우도 적잖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반등세에 맞춰서 나름 3% 수준의 상승을 확인한 이더리움은 다시 1,300달러 위로 가볍게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일각의 주장처럼 1,000달러 한번 찍고 올지 아니면 스멀스멀 반등세를 보이면서 저항라인 돌파를 이뤄낼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이더리움은 3주 연속 이전 지지라인 아래에서 주봉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매도 압력이 강하지가 않아서 추가적인 하락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며 나름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나 더 기대를 갖게 만드는 부분은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신규 활성 주소 수가 급증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데 있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 신규 활성 주소 수는 300만 개를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리스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움직임이 최근 투자 심리 악화 등 시장 분위기와 대조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이펙트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던 이더리움이 10월 랠리를 의미있게 펼쳐내 보일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어떤 것들을 보여준 미국 SEC가 이번에도 아주 재미있는 짓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가수인 킴 카다시안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코인 뒷광고를 했다라며 우리 돈으로 18억 원을 뱉어내게 만든 겁니다. SEC는 카다시안이 암호화폐 이맥스 발행사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았지만 이걸 숨기고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했고 이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벌금을 때려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다시안 측도 입장을 냈는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장기적인 분쟁을 피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SEC와 더러운 꼴 더 보기 싫어서 합의했다라는 점을 함께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재밌는 것은 SEC가 카다시안을 기소하면서 증권법 위반을 적용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더리움 ERC20 기반의 이더리움 맥스라는 코인, 사실 이 코인은 이더리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더리움 기반 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킴 카다시안이라는 유명 셀럽을 홍보했다라는 이유로 조지는 방식이 아니라 이더리움 맥스, 이 코인 발행사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전격적인 조치를 하지는 못한 채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일 수 있다라는 갠슬러,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의 말을 전제로 깔고 카다시안부터 이 홍보한 사람만 때려잡은 겁니다. 정리하면 이 코인 발행사에게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채 해당 코인이 유가증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걸 홍보한 셀럽만 조져버린 겁니다. 해당 셀럽은 그런데 더러운 꼴 더 보기 싫어서 그냥 돈 뱉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 뱉고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아주 진짜 희한하고 재미있는 다소 골 때리는 상황을 미국 SEC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 게리 갠슬러는 CNBC에 출연을 해서 법은 명확하다.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이라고 법은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익을 기대할 때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빌 후이젠가 상원의원은 갠슬러 반가워. 당신 말이 맞아. 법은 명확해. 그런데 의회는 SEC에 디지털 자산 규제권을 줄 생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SEC 위원장의 헛소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참 진짜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건데 문어는 무척추 동물 가운데 가장 큰 두뇌를 가지고 있고 1억 3천만 개 뉴런 가운데 60%가 뇌가 아닌 팔에 있다고 합니다. 주변으로부터 위협을 감지하면 몸의 모습과 색을 바꾸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머리를 안 쓰고 입만 쓰면서 교수일 때와 SEC 위원장일 때의 스탠스가 전혀 다른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는 실제로 이렇게 문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